2021년은 박안서 작가의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박안서 작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이고요. 처음 계기가 되었던 글은 그 여자네 집이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제 암울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한 쌍의 커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시와 함께 그 처연한 사랑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던 소설이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는 작가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안서의 기억력에 놀라면서 전 읽었죠. 물론 소설이니까 모든 것을 다 기억에 의존한 것은 아닐 겁니다. 각색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체로 작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겪었을 아픔과 혼란과 고통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여자네 집도 그렇고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도 그렇고 박안서 작가가 이제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많던 싱하는 박안서 작가가 주인공인데 그 여자네 집은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냥 박안서 작가가 나와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박안서 작가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겪은 혹은 자신이 듣거나 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이제 소설을 쓰기 때문에 박안서 작가의 글은 이제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소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그리움을 위하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안서 작가가 등장해서 사촌 동생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 쓰는 거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이 소설은 이제 사촌 동생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촌 동생은 이제 부지런하고 솜씨도 좋고 얼굴도 예뻤는데 12살이 많은 유부남과 연애를 해서 그 남자를 이혼시키고 결국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촌 동생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고 또 남편이 이제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서 사촌 동생은 옥탑방 전셋집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고요. 물론 이제 경제 사정은 더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옥탑방은 너무 더워서 사촌 동생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촌 동생의 어떤 친구가 남의 작은 섬에서 민박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놀러 오라는 말에 그 사촌 동생은 옥탑방을 벗어날 생각을 훌쩍 이제 바캉스를 떠나죠. 사촌 동생은 이제 휴가를 갔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박안서의 살림을 도와주던 사촌 동생은 그래서 섬으로 떠나버려요. 참고로 사촌 동생의 나이는 60대였습니다. 살림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동생이었거든요. 그 사촌 동생은 박안서에게. 그리고 쉴 새 없이 막 말을 많이 하던 그런 동생이 떠나니까 박안서는 되게 허전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 소설에서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불쑥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리움을 위하여입니다. 박안서는 묘한 결정을 합니다. 사촌 동생이 그립지만 그리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동생이 살고 있는 섬에 가지 않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촌 동생이 이제 그 소설에서 재혼을 하는 것인데요. 사촌 동생이 재혼을 한 것이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사촌 동생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후에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촌 동생은 섬으로 떠나보낸 것은 사촌 동생의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설을 쓴 작가의 결정이죠. 사촌 동생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30여 년을 함께한 남편이 죽고 나서 환갑이 지난 나이에 70이 넘은 할아버지와 재혼하겠다는 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안서의 선택은 동생을 이제 보내주는 것이었죠. 나이 들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박안서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60대의 할머니와 70대의 할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무채색이 아닌 오색 찬란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은 남해의 섬, 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 70에도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올린 분홍빛 도미를 자랑스럽게 들고 요리 잘하는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는 섬. 그런 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저는 남해 섬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에서 한 6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잔디 위로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한 번도 그것을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낯선 장면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무딤을 박완서 작가의 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은 보기 힘든 장면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계절이 지나서 기온은 막 떨어지고 있지만 땅은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했구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일단 박완서 작가에게 작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움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리움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고 싶으면 봐야 하는 것인데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참고 있으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기쁨이나 슬픔은 점점 이렇게 옅어지잖아요. 점점 강도가 얕아집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몇 시간 기쁨이 지속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사그라들죠. 그런데 그리움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리고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리움은 더해가죠. 어쩌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메마르지 않는 감정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나 슬픔은 메마를 수 있어도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일단 그게 한번 생기면 그리고 그 그리움의 대상을 볼 수 없다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움을 놔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살아있게 만드는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운 것, 그리운 순간, 그리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그리움을 위하여 였습니다.